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 비방이나 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토론 형식이 세 분에서 두 분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고 또 좀 준비가 좀 급박해서 두 분이 사실 좀 너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가볍게 덕담 좀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덕담입니다. 예정이 없던 것이라 좀 혹시 좀 긴장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대에 대한 덕담이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은 말 한두 마디씩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최고 작가님. 예, 어느 분부터 간단하게 한두 마디. 예. 갑자기 포맷이 바뀌어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평소부터 잘 아시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도 좀 웃으시면서. 예. 제가 안 웃은 것 같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문 후보님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론에서는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지난 2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채점표 하나씩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심지어 천일당까지 동의하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 평화를 되살리고 또 더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하시는 후보가 누구이겠습니까? 새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점만 놓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당, 지역, 네 편, 내 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누가 잘하겠습니까? 지금 제시하는 정책도 보시고 또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또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해주십시오.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투표를 해주십시오. 또 투표를 내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투표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큰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또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맞는 대선 정말 중요합니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기나
편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 비전에 대한 그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비전 질문 사항은 공통으로 제가 드리고 역시 한 후보당 2분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데요.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향후 5년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부터 먼저 발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 국가의 발전과 또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또 국정 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 행복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 누구나 국민이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가 있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 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 상권 이거 지키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그마한 어떤 보람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창조 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또 해고 요건도 강화를 해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 비전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 이번엔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그런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 같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도덕성이 없으면 권력 집단 전체가 비리판이 됩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의 인사가 자기 멋대로 인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인사권이 없는 언론,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챙깁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부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었습니다. 4대 강사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해봤습니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합니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후보자들로부터 국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게 되면 각각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에 따라서 상호 토론 또 뒤에는 또 자유 토론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안기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후보들께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예산 마련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먼저 2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죠. 예,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 휴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산 사표를 씁니다. 제 딸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드는 총 비용이 2억 7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고령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됐는데도 또 가장 가난한 우리 어르신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또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꼭 실현해서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요양 보험 대상을 늘려서 치매도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9조 우리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 조달 계획은 이미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또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정부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박근혜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 그 단축제를 실시하고 또 한 달간 아빠의 그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더 확대하고 또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령화와 대비해서는 첫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그 소득을 보장하고 또 세 번째로는 4대 중증 질환, 중풍이나 암 같은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서 그 의료비 전액 지원 등 그 의료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 매년 27조 원씩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이런 씀씀이 이런 것을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40%, 나머지 40%를 조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후보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서로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호 좀